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 북한 등 적대국들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신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총괄 기관을 만들라는 의회 요청 등에 따른 것입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조직 내 해외 악성 세력들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직 내 해외 악성 영향센터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진화하는 위협과 의회의 요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화하는 위협과 관련해 국가정보국장실은 최근 공개한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는 최근 각 미국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사이버와 신흥 기술 경쟁국들과 적국들이 야기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증가했다면서 국무부가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 기술국의 설립을 승인하고 이 부서의 설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도 위성통신 방해 역량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주발사 역량이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의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가 지난 2019년 발효된 국방수권법 조항에 정보당국의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조직의 임무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력을 통합한 뒤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실 대변인은 이어 신설될 해외 악성 영향센터는 악성 영향과 관련한 첩보의 조율과 통합에 집중할 것이며 도전을 더 잘 이해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관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악성 영향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캐나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캐나다의 UN 대북제재 감시작전 네온의 운용기한을 오는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지난 23일 정부 합동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네온 작전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번 작전 기한 연장을 통해 UN 제재로 인해 금지된 해상에서의 유류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군함과 군용기, 인력 등의 지속적인 파견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가뉴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작전 기한 연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UN 안보리 제재 체제에 대한 캐나다의 계속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은 2017년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등의 핵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신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체계 개발에 177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의 헤더 카발리에르 대변인은 27일 VOA에 미국 본토에 대한 악성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해 신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체계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지상 발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보유 대수와 성능을 모두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청은 진화하는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경납고 추가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요격 미사일 체계가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알래스카 미사일 기지 구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 등 미국의 방산기술 업체들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련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며 오는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시험용 10개를 포함해 모두 31기의 요격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보의 힘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의 하나로 열린 민간단체 미국기업연구소의 화상 간담회에서 올리비아 쉬버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북한 정권의 봉쇄 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 등 외부에서 오는 정보 등의 단속을 엄격히 하는 법 제정을 시작으로 이념적 통제를 강화했다면서 정보의 힘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how has the regime responded to this perspective crises? The answer is ideological discipline and control, which is important to us for two reasons. One, it indicates that Kim Jong-un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state of his country and the kind of internal unrest that it could potentially bring. And two, it shows us the power that information can have in terms of advanc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니콜라스 에버시타트 미국 기업 연구소 정치 경제 석자는 한반도 분단 당시 한국의 헌법은 북한과 한국 국민들에게 모두 민주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주민들에게 모호하고 복잡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3 years now since the April 27th 2018 North-South Summi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t itself in a position of monitor and sometimes even censor of criticism of the North, even by escapees from the North. This is the way that the joint North-South text on eliminating slanders has been interpre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of Seoul. 탈북민들은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라디오의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I have been indoctrinated for decades, but 3 days of listening to radio broadcast I can open my eyes. The scale of that propaganda has peeled off.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에 남아 있는 북한 의사 또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한국이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 등의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은 이어져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그러면서 인권의 위기는 전쟁이나 무기를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인식을 높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이 전격 기소한 싱가포르인 사업가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지명 수배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싱가포르인 궈기생 씨에 대해 생년월일과 키, 몸무게 등 신상 정보와 함께 궈 씨의 사진 2장을 담은 지명수배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FBI는 궈 씨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제재된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제 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수배됐으며 궈 씨의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의 핵 확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궈 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지역 FBI 사무실 혹은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싱가포르 국적자인 궈 씨에 대한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권 씨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유류를 북한 선박 등에 넘겼다고 밝히고 유조 선박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오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각종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었지만 정책별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5일 공동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52%가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CBS 방송 조사에서는 58%가 폭스뉴스와 NBC 방송은 각각 54%와 53%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와 65%가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국경안보와 이민정책, 대중국 정책 등에 대해서는 30%대에 그쳐 정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61개 가운데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와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국인 1억 명 코로나 백신 접종 등 24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며 폭군과 독재자를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